자, 세 번째 사람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서울 얘기하게 되네. 서울 사람 딸인데 서울에 살아본 적도 없는데 서울 얘기를 하게 되네요. 아무래도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수도권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서울 얘기가 이 집만 하면 한 번씩 나옵니다. 나오죠. 보통 좋은 얘기보단 나쁜 얘기밖에 안 나와요. 서울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얘기는 안 하잖아요. 좋은 얘기는 안 하잖아. 나도 좋은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좋은 얘기 더 안 해요. 정작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살만한, 자기들이 뭐, 웃긴 게, 여기 인프라 좋다 하는데 막상 왜 살기 힘들다는 얘기 왜 해요? 인프라가 좋으면 살기 편해야지. 인프라가 왜 존재하는데? 사람들보다도 유익한 삶, 편안한 삶을 하기 위해서 인프라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살만하다,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왜 곡소리를 하는 거야? 왜 서울에 살고 있는 절대 다수는 왜 나한테 와가지고 붕어 형, 서울 살이 힘듭니다. 서울에 사가지고 내 집 장만할 수 있을까요? 서울 너무 갑박하면 왜 이런 얘기 할 거야? 그러면서 인프라 얘기를 왜 해? 말이 안 맞잖아 이게. 인프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보다도 편하고 고생 안 하게 하려고 인프라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왜 죽겠다는 소리 하는 거야? 지방선보다 더. 물론 정말 힘드니까 인프라가 존재해도 정말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 지방살이 할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서울에서 너무나도 많으니까 뭐 그것 때문에 힘드니까 이해는 합니다. 네. 근데 항상 하는 말이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저런 말이 있어요. 서울에 왜 갔냐? 서울로 왜 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항상 저거예요. 서울에 좋은 직장이 서울에 있고 뭐 놀 곳이나 문화장소 그리고 인프라가 다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한두 사람이 이렇게 저한테 대답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맞아요. 이게 근데 틀렸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좋은 직장이 있습니다. 좋은 직장이 있는데 근데 이 말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물론 서울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 반기를 할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얼추 공감을 하실 거예요. 자, 여기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많죠. 서울이나 서울 인근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 많죠.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기서 대기업 다니고 있는 사람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제 방송 그렇게 많은 서울 사람들을 보고 있지만 정작 서울의 그 대기업 다니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말하는 좋은 직장. 자, 서울에 좋은 직장이 많다고 했어요. 분명히. 네. 자, 우리가 말하는 좋은 직장이 뭔지 한번 설명해 봅시다. 일단 대기업이죠. 객관적으로. 자, 그리고 공기업. 그리고 뭐 있습니까? IT 회사. 자, 그럼 물어볼게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대기업에 들어가는 사람, 이 대기업, 공기업, IT 회사에 들어가는 사람, 오토제임 저기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저분은 기만자다. 저분은 저기 들어갑니다. 대기업, 공기업, IT 회사. 그러면 오토제임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가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데는 여기 아닙니까? IT 회사 중에 네카라쿠베. 네카라쿠베 맞죠?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 여기서 일하시는 분 있습니까? 물론 여기 말고 좋은 회사 있겠지. 있는데 이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을까요? 서울에 거주하는 많은 젊은 사람들 중에 여기서 일하는 사람, 아니 요 비슷한 수준의 그 정도 되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소수라는 거죠. 정말 소수라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죠? IT 회사가 서울에 구로 디지털 단지하고 가산,
디지털 단지 있는데, 여러분 가보면 회사가 큽니까 작습니까? 막상 가보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좁은 회사들이 덕지덕지 붙어있어. 막 빌딩 숲이라는 그 빌딩 건물 가보면 회사가 그 층 안에 회사가 한 2, 30개 됩니다. 그렇지 한 5% 정도? 막상 이 회사에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는 5% 내외입니다. 5% 내외. 그럼 95%가 남죠. 자, 여기서 공무원을 뺐습니다. 공무원을 왜 뺐는지 내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못 다닌다는 거예요. 자, 서울은 제가 봤을 때 좋은 직장이 많은 게 아니라요. 좋은 직장이 많다라기보다 다양한 직장이 많습니다. 다양한 직장. 이 말을 좀 다르게 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네. 다양한 직업군들이 많아요. 직업의 폭이 넓습니다. 그건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런 거예요. 아마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방에서 못하는 걸 서울 가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방에서는 없는 일자리가 서울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지방에서 개체수가 적은 일자리가 서울에 가면 규모가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이유는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지방에서 일하고 지방에서 일하려면 너무 박풍이고 자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IT 같은 게 대표적이죠. IT를 지방에서 하려고 하면 지방 회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찾아보면 있는데 너무 열악하다는 거예요. 회사도 작고 일도 고만고만하고 일도 고만고만하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IT가 초반에 이제 봉급이 작아도 내 경력과 어떤 그런 좀 프로젝트를 많이 성사시킴으로써 내 몸값을 올려서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그 희망을 안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방에서 하는 일이 변변치 않고 거기서 거기다 보니까 나를 성장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이 몸값을 불려가지고 다른 곳을 갈 곳이 없어. 한계가 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IT를 가면 수도권에 갈 수밖에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지방에서 한계가 있다고. 그리고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 그런 것들 대표적인 게 자, IT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여자분들 공감하지. 특히 여자분들이 이 말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네, 디자인 회사들. 지방에도 디자인 회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코알 말합니다. 네. 직원도 얼마 안 되고 직원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왜 얼마 안 되겠습니까? 일을 큰 걸 못 따오니까 고만고만 걸 따오다 보니까 직원을 많이 굴릴 수가 없어요. 급여도 최저 시급보다도 못합니다. 그리고 뭐 야간 수당, 장학 수당 같은 것도 없어요. 듣기가 남아가지고 정말 열악합니다. 열정페이 끝판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디자인, 뭐 미대나 디자인 학과를 나오신 분들은 서울에 입성할 수밖에 없어요. 지방에서 일하기 너무 열악하고 내가 일하려고 한 분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찾아 서울로 오는 거야.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많은 게 쇼핑몰 같은 거, 뭐 옷 같은 거, 옷 팔려고 하는 거. 요즘에 옷을 사람들 오프라인에 안 사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쇼핑몰은 왜 서울에 많냐 하면 옷감을 만드는 원단이 동대문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쇼핑몰은 이제 원단을 따오는 그런 이제 옷을 만드는 곳이 공장하고 가까워야 되잖아. 쇼핑몰이 되고 있는데 공장 서울에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쇼핑몰 대부분의 회사가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연극, 연예, 뭐 연극이나 연예계. 그러니까 이게 여자분들이 많이 가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울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 대부분이 누가 많아요, 성별로 가면. 누가 많아. 뭐 남자도 있겠지만 이쪽은. 이제 이쪽은 뭐 여자들이에요. 여초입니다. 절대 여초. 이해하시죠, 여러분? 자, 그리고 서비스. 아, 이거는 내가 좀 이따 얘기해. 보통 이런 예술 쪽. 예술 쪽이 서울에 많아요. 그리고 뭐 연예인 코디네이터 같은 거. 이것도 서울에 가서 해야 되죠. 지방에서 일자리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일을 많이 영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별을 따지면 여자입니다, 여자. 코디네이터 남자도 있지만 대부분 여자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수까지 포함시키면 거의 내체는 네, 지방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이 서울로 가면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서울의 개체수가, 그러니까 지방에서 개체수가 적은 일자리가 서울에 가면 규모가 크다. 이거 뭐냐면 지방에서 없는,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자리가 있지만 적은 일자리가 뭐냐? 보통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지방에도 서비스업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어요. 그 외적에서 인구가 적으니까 당연히 쇼핑몰이나 어떤 그런 서비스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개체수가 적은 겁니다. 이것도 서비스업이 많으려면 당연히 인구수에 비례해야 됩니다. 사람이 많아야, 인구가 많아야 어떤 백화점이나 그런 할인마트 이런 게 매장이 잘 되는 거야. 그런 데 가보면 다 서비스 직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서비스업도 남자분들도 있지만 여자분들이 많아요. 안내하는 사람들. 인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인포메이션 전부 다 여직원 아니에요. 그리고 항공 쪽. 뭐 지방에도 항공사가 있으면 대부분 서울에 있으니까. 국제선이 다 서울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서울과 인천을 통해서.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배달대행. 이것도 서울이 훨씬 더 낫습니다. 단가도 세고 일도 많이 나와요. 지방에서 큰 돈을 벌기는 좀 힘들 겁니다. 지방에서 돈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돈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단가가 정당히 차이 나요. 상당히 차이면 지방은 아직까지 3,000원 정도 받는 데도 있습니다. 서울에 3,000원 받으면 아마 바이크 안 몰 거예요, 사람들이. 서울은 아마 지금 한 4,500, 5,000도 시작일걸요, 아마. 내년 되면 더 오르겠죠. 왜냐하면 이미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 단가를 올린다고 했으니까 올리면 다 오르겠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면 서울은 아마 배달 단가가 5,000원 정도 할 거예요. 이게 차이가 크다고. 지방보다 일도 훨씬 많고, 배달 오더도 많이 들어오고, 왜냐면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배달을 많이 시켜 먹어요. 많이 시켜 먹어.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달 일 하려고 서울에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다 하면, 다양한 직업이 많이 있지만, 자, 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곳이 서울입니다. 제대로 철퇴를 맞았죠. 회복이 안 되죠, 지금. 4단계 아닙니까? 여러분, 3단계랑 4단계는 굉장히 차이 큽니다. 거의 서울은 특히 유동인구가 중요한 거잖아. 자, 이 IT를 제외한 나머지 쪽이 전부 다 타격을 받았죠. 서비스업도 직격탄, 항공도 직격탄, 배달만 좀 올랐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집에 있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업계들이 전부 다 뭐 자영업도 포함을 해서, 특히 서비스업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일자리 잘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그 사람들이 서서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출이 안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인건비 줄 수가 없잖아요. 항공도 마찬가지고. 비행기가 안 다니는데 저분들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관객이 없으니까 연극도 적게 하고, 연예계에서도 이제 작품 같은 거 적게 하잖아요. 당연히 행사가 없으니까 코디네이터 있을 필요고, 가수도 행사가 없으니까 수입이 곤두박치고, 쇼핑몰도 사람들 옷을 안 사고 입으니까
요즘 옛날보다 이게 급감했어요, 이게. 뭐 디자인은 말할 것도 없고, 디자인은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광고를 보고 이렇게 뭔가 오더가 들어와야, 디자인도 이게 유동인과 관련이 있거든요. 디자인을 왜 하겠어요? 그 오더를 왜 맡기겠어? 이걸 해가지고 홍보 효과를 해서 사람들이 몇 명이 더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걸 뭐 지금 사람들 안 돌아다니니까 뭐 창업을 하지도 않잖아, 이게. 오더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약간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들어오는 거야, 아예. 그래서 지금 서울이란 도시를 믿고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낭패를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서울이 기회 땅에 생각하고 지방보다 낫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시기를 잘못 맞아가지고 지금 계속 일해가지고 어떻게 좀 모아야 되는데 모으지도 못하고 방생에도 빡빡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런 모습은 TV나 유튜브에 잘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그 수도권 사례, 지방 사람들이 월세 내기 버거하고 직장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얘기는 막상 TV에서는 안 나와요. TV에서 뭐가 나옵니까? 너 나 혼자 산다 보세요. 그 연예인들 막 플렉스 거리면서 친목질 하면서 막 잘 사는 모습, 여유 있는 모습. 강남에 그 한강뷰 보이는 아파트 살면서 세상 근심 걱정 없는 모습 보여주잖아. 서울에 사는 사람이 근심 걱정 염려 제일 많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월등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근심 걱정이.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근심 걱정이 제일 많은 사람이 서울 사람이야. 나라 불만 제일 많이 가, 욕 제일 많이 하고. 왜냐? 지금 경제가 지금 뭔가 이래 다시 회복할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아직까지 4단계 아닙니까? 4단계, 3단계로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서울은 더군다나 지금 뭐 확진자 나오는 거 보더라도, 추이를 보더라도, 이게 뭔가 좀 회복될 만한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이 낭패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산다가 왜 욕먹는지 아십니까? 나 혼자 산다가 그 전에 안 먹다가 왜 지금 욕먹냐 하면, 물론 다른 사건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그런 거, 나는 졸라 먹고 살기 힘든 연예인들이 저기서 막 잘 먹고 잘 살면서 맨날 놀고 먹으면서 돈은 배 이상 버는 게 배 아파서 그래. 배 아픈 사람들 옛날에 얼마 안 됐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많아서 그래. 이게 그런 것도 있어요. 왕다 사건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먹고 살기 좋으면 그냥 비난 욕을 먹되 넘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너도 나도 먹고 살기 힘들고 방세 내기 힘들고 일자리 잘려가 미치겠는데 저 TV에서 왕따 시신하고 있고 그런 거 보니까 꼭지가 도는 거예요. 막상 서울에 사면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서울에 살면 저게 절대 아닌데 이 연예인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 호의호식하는 게 보이니까 누구를 가지고 노는 건가 싶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놀 곳이나 문화장소, 인프라. 네, 다 서울에 있지 않냐. 네, 좋은 번화가, 그리고 뭐, 관광지, 뭐 공원이라든지, 그리고 많은 시설. 네, 서울에 다 몰려 있습니다. 네, 몰려 있어요. 아니, 님들이 얘기했잖아. 항상 서울에 오신 분들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 서울에 오면 인프라 좋다. 엄청 좋다. 라고 얘기했는데 왜 내한테 불만을 계속 토로하는 거야? 인프라의 존재 이유가 뭔데요? 인프라의 존재 이유가 인간이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편한 삶을 위해서 좀 덜 걸어가고 손이 덜 가고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 인프라가 좋은 만큼 그 대가가 크다는 거야. 네. 이걸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울에 직장 많은 것도 맞고 서울에 인프라 몰리는 것도 맞아. 근데 서울에는 이 모든 인프라가 다 돈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결론은 뭐냐 하면 내가 돈이 없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그리고
이 인프라를 다 즐기게 되면, 다 이용하려고 하면 나는 거짓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지금 서울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같이 막상 돈을 모아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다는 거. 서울에 그 좋은 식당 많잖아. 커피숍 많죠. 공짜입니까? 공짜로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서울에 커피숍 엄청 많죠. 스타벅스 엄청 많죠. 근데 그거 다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매번 스타벅스 마시고, 매번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매번 어떤 그 서울에 유명한 데 가면 내 지갑이 어떻게 되겠냐고. 내 재정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빵꾸 나는 거예요, 빵꾸. 내가 전에 되겠지만 서울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월급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가 않아요. 어. 그 젊은 사람 20대들이 가가지고 서울에 가서 버는 돈 200만 원대 초반이면 210만 원 정도? 그 정도 버려보면서 서울에서 한 달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을 버틸려면 버틸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돈을 이제 월세 쓰면서 이것저것 다 쓰고 이 인프라까지 다 써버리면 남는 게 없다는 거야. 거기다 카포지크 하면 그건 마이너스죠. 왜 그런 말 하죠? 서울에서 한 사람이 항상 얘기하는 게 숨만 쉬어도 100만 원 나간다고. 나 맨 처음에 그 말 안 믿었어요. 당신이 무작위로 쓰니까 100만 원 쓰는 거지 하니까 아니다. 제 얘기 잘 들어보라 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세가 한 50만 원, 그리고 관리비가 한 10만 원, 그리고 뭐 전기요금 이것저것 해가 한 10만 원, 요금 휴대폰 요금 10만 원, 8만 원 10만 원, 여기서 80만 원 넘고, 그리고 교통비 한 10만 원 넘게 들고, 네. 인터넷비나 뭐 기타 뭐 물세라든지 이거 다 포함하면 100만 원 드는 거예요. 그냥 안 와도 아무것도 안 해도 드는 돈이 100만 원. 일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드는 돈. 거기다 식비나 이것저것 하면 100만 원 오버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오버되는 거예요. 내 월급이 200만 원인데 그 돈을 다 내버리면 한 7, 80만 원 남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배달은 시켜 먹고 놀러 댕기면서 서울의 어떤 갖가지 어떤 그런 행사나 어떤 그런 이제 그런 이용할 수 있는 거 다 이용해버리면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서울 사시는 분들 이거 궁금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 거야. 서울에 살 때 가장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자, 서울에 사시는 분들 제 얘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월급 벌이가 안 돼가지고 난 저걸 못 사 먹는데 누구는 돈이 있어가지고 저걸 당당하게 사 먹을 때. 아니면 그런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지하철로 이렇게 BMW, 그러니까 버스 메트로 워킹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누군가 슈퍼카를 타면서 부릉부릉 가면서 갈 때. 그런 모습 한 번쯤 보지 않습니까? 서울에 살면서. 출퇴근을 하다가, 아니면 잠깐 지나다니다가. 나하고는 전혀 다른 삶. 나이대는 비슷한 것 같은데. 더 비싼 것 같더라고요. 한 100원 정도? 더 비싼 것 같아요. 특히 서울은 특히 리터당 그 가격이 편차가 더 심한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몰려 있는 것 많은데 다 있는 게 맞아요. 저게 다 돈이 나는 거예요. 돈이 나는 거예요. 서울에 배달 음식 잘 되는 거 그것도 돈이잖아요. 공짜입니까? 아니 서울에 저 인프라를 돈 한 푼 안 내고 다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돈 한 푼 내고 쓸 수 있는 거 하나 있네. 청계천. 청계천 거기 다리 건너는 건 돈 한 푼 안 내고 할 수 있겠네. 근데 다른 거는 어떡합니까? 다른 거는. 그러니까 서울에서 뭔가 인프라 누리겠다 하면 돈을 못 모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서울에 있다고 다 엄청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서울에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 근데 돈을 못 버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대다수는 고만고만하게 번다는 거. 고만고만하게. 자, 대다수의 청년들은
서울에 와도 고만고만한 수입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서울에서 20대 청년들의 평균 중위소득이 남자가 2,640, 여자가 2,300이었어요. 그게 아마 세전인지 세운지 모르겠지만 세전이라고 하면 200이 안 되는 돈이에요. 한 220인데 세전 220이면 세금을 떼면 190한 7, 8 나오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2,340이면 그 나누기 12 하면 세전부터가 200이 안 나와요. 세금을 떼면 180 원전입니다. 그 돈 받고 생활하는 거예요. 물론 그 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돈이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직장을 구할 수 있겠지만 그 직장을 구한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서울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의 버디를 그때 사연 얘기하면 보다 보니까 그냥 지방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서울에도 그리고 조소가 엄청 많아요. 조소가 악덕이 엄청 많아. 일단 서울의 보안업체나 뭐 지방의 보안업체나 일단 당장 똑같아요. 월급 10원 한 푼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최저시급이니까. 그리고 뭐 중소기업도 서울이 기껏 한 20만원? 10에서 20만원 더 주는 거? 근데 내가 봤을 때 한 60, 70만원 더 줘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에서 일을 한다고 치면 만약 지방에서 한 160, 170만원 준 돈다면 서울 한 230 정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230 주고 사람을 뽑은 데가 잘 없잖아요. 그만큼 주고 사람을 뽑은 데가 잘 없고 그런 데는 또 들어가려고 하면 그 경영진이 몇백 대 1이잖아요. 더 야박하더라고. 제가 서울 조소 다니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지방에서도 안 하는 행동을 서울 조서에서 더 버젓이 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마인드인 것 같아. 너 나가도 일할 사람 많아. 어차피 너 나가도 사람 다시 뽑으면 며칠 안 돼가지고 지원자도 넘쳐날 거야.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진 기업들이 많다고 해야 되나? 쥐뿔 대단한 것도 없으면서.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지방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 건물습에 가려진 수많은 조소들이 엄청 많은 거야. 그러니까 서울에 와가지고 뭐 한 4, 500 벌어야지. 4, 500 버는 사람도 몇 명 없어요.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 서울에 왔기 때문에 돈 엄청 많이 벌겠지. 누군 뭐 돈 벌지 못해가지고 200만원 언저리 돈을 벌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이것저것 해보고 경험해보니까 일자리는 많은 게 많은데 그만한 벌이 정말 많은 돈을 벌려면 내가 능력을 엄청나게 잘 갖춰야 되고 또 그런 자리는 나 말고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바늘 구멍이라는 거죠. 하다못해 뭐 대기업 사무직 들어가도 본사 들어가 4, 500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현재 아무리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평달에 400, 500을 줄 수 있는 대기업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삼성전자도 연봉 2천만이라고 하면 그 3천만 원이 PSPI에서 나온 돈이잖아요. 삼성은 절반이 그거잖아. 성과급이잖아요. 그 나머지 기본 급이잖아. 그 성과라는 것도 매달 얼마씩 띄어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나오는 날이 정해져 있고 그 외에 다른 뭐 이것저것 떼고 봐도 200만 원, 한 200, 한 3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가 그렇다면 다른 기업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뭐 증권사나 뭐 금융업계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기업도 마찬가지. 공기업도 뭐 성과급이나 뭐 그 상여급이 매달 터지는 게 아니라 상여급 나오는 날이 정해져 있고 달이 정해져 있고 성과급은 그 해가 끝나야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해가 나오기 전에 봉급은 박봉이라는 거죠. 한 220, 30 아니면 200만 원 언저리 그쪽도 돈 받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 연차 수당, 뭐 정근 수당, 상여, 성과금 다 포함해서 돈이 좀 되는 거지. 그리고 제가 여기서 공무원을 뺐잖아요. 아까 전에 공무원 얘기를 뺐습니다. 왜 뺐냐 하면 서울에서 공무원 되면 굉장히 가혹하다는 거예요. 제가 몇몇 분들이 얘기를 달았는데 지방에서 서울시 공무원 돼가지고 후회하는 사람도 얘기 달았습니다. 후회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 한둘이 아니냐면 일단 그 자기 집에서 전세금을 마련할 만한 돈이 없으면 월세 생활 해야 되잖아. 서울 또 박봉이잖아요. 네. 박봉. 물론 서울시가 일반 구급보다는 돈이 좀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게 돈이 많은 이유가 순전히
초과근무를 많이 썼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는 거거든. 초과근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공짜라고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일을 그만큼 많이 시키기 때문에 많이 받는 거잖아요. 19시까지. 그럼 워라밸이 아니잖아. 거기다 서울 출퇴근 시간도 있잖아요. 내가 근무하는 뭐 서울시청에서 엄청난 먼 거리에 있다. 그러면 한두 시간 잡고, 그러면 9시부터 한 9시까지 12시간 일하고, 왕복한 3시간 걸리고, 그러면 뭐 집에 가면 19시간밖에 안 나. 씻고 바로 자야 돼. 잠깐 뭐 유튜브 좀 봤다가 자야 돼요.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은 거야. 막상 서울에서 사는 또 뭐 노망 같은 거 없는 거예요. 뭐 서울에 아가씨 만나야지. 만날 기회도 없고. 그리고 뭐 월세, 그 돈으로 이제 월세, 교통비 이것저것 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야. 제가 한 분의 얘기 다뤘었죠. 원래 고향이 대전인데 대전에서 이제 서울시 구급으로 합격을 해서 일하는데 돈이 모이지가 않는데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내가 많이 쓴 것 같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여기서 무리한 마이너스라는 거야. 마이너스.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애초에 자기는 부모님한테 지원을 거의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맨몸으로 온 거지, 맨몸으로. 그래서 지방에서 서울시 뭐 구급이거나 아니면 경찰공무원 합격한 사람들 있잖아요. 고시원에 생활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고시원. 집에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은 월세나 고시원 산다는 거. 근데 서울에 고시원 비싸잖아. 40만 원 넘잖아요. 고시 텔청된 데는 50만 원 가까이 하잖아요. 40만 원 후반에서. 그냥 말이 집이지 그냥 잠만 자는 곳이죠. 그러니까 막상 서울에 살 때 그 로망은 일어나지 않는 거지. 물론 서울에서 이제 나고자 하는 사람이 서울시 구급이나 공무원 되면 그나마 좀 낫겠지만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서울에 오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공무원이나 하더라도. 특히 아무것도 가진 것이 맨몸으로 오면 정말 힘들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제 똑같은 지방에서 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모님의 어떤 지원을 받고 오는 사람하고 아예 안 받고 오는 사람의 차이는 정말 벌어져요. 그러니까 지방에 온 사람들도 빈입빈 부입부가 확실히 있어요. 빈입빈 부입부가. 이미 할 때 부모님이 그냥 투는 정도 전세집 마련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 정도면 집이 좀 사는 거죠. 서울에도 보니까 투는 전세가 한 4억 정도 하더라고. 3억이 4억. 괜찮은데. 근데 그런데 지원 못 받는 사람은 이제 고시원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엄청나게 먼데 구축 같은데 시설이 안 좋은데 이제 원룸에 생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방에 상경했다 하더라도. 아무튼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좋은 직장이 있다기보다는 서울은 다양한 직장이 많다. 그래서 지방에서 할 수 없는 일자리가 지방에 있다. 대신에 지금 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일자리 문화가 초토화됐다. 회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이 얘기고 그리고 서울에 놀 곳이나 문화장성 인프라가 서울에 있다. 다 몰려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공짜가 아니다. 큰 돈이 든다. 인프라를 매일 지키면서 살면 돈이 안 모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똑같은 지방에서 상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모님의 지원을 받고 온 사람과 아예 몸만 온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것.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서울에서 직장을 잡았는데 메로나 때문에 지금 경영이 어려워져서 일을 못 나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돈이 안 들어온다 그런 분들 아니면 서울 살아보니까 인프라 지기다 보니까 돈이 안 모여서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 방송에 와가지고 자꾸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헛된 꿈을 꾸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지방에 오는 상당수의 사람들 반절 넘는 사람들은 서울에 굉장히 부푼 꿈을 안고 오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꿈을 꾸고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꾸고. 네. 너무 기대치가 크니까 실망감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도 훨씬 더 정신 차려야 돼요. 인프라 믿고 돈 쓰다가는 돈이 안 모이고 마이너스 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인프라를 안 써야 내가 돈이 모인다는 사실은 서울에 계신 분들이면 잘 아실 겁니다. 네. 아무튼 정신 바짝 차리고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